시칠리아의 힐링 페이지 첫 번째로 선택한 책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입니다. 이 책의 작가 소로우는 19세기 미국의 초월주의 사상가이며 자연주의자입니다. 월든은 그의 대표적인 수필집인데요. 1845년 하버드 졸업생 소로우는 도끼 한 자루를 빌려들고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콘코드 마을 근처에 있는 월든숲 호숫가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직접 자신이 살 통나무집을 짓고 대부분의 의식주를 자급자족하며 2년 2개월여 동안 철저하게 소박한 삶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월드는 이렇게 급진적이고도 실험적이었던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입니다. 초월주의 신념에 토대를 두고 무엇에도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 조건을 실천하기 위해 도전했던 삶의 기록인 셈입니다. 현대의 미니멀리즘이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보다 근본적인 삶의 본질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죠. 월든에서 소로우는 우리가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법을 알지 못하고 편의와 허영에 저당 잡혀서 오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소박하고 절제된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그의 성찰이 미니멀리즘 정신의 정수와 맞닿아 있죠. 그가 의식주 중에서 특히 주택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이웃들이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주택과 농장을 소유하기 위해 평생을 하지 않아도 될 고역과 노동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고 말한 문장을 읽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나 역시 200년 전 그가 살았던 시대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재미있게 읽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루하죠. 그런데 천천히 작가의 삶 속에 들어가 대화하듯이 읽다 보면 그의 글이 주는 맑고 청명한 느낌 속에 200년을 관통하는 삶의 깨달음이 훅 하고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 18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숲생활을 시도한 서로의 의도와 신념이 잘 드러난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몇 개의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은이 헨리 데이빗 서로우, 옮기니 강승영, 펴낸 곳 도서출판 1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필요성이라고 불리는 거짓 운명의 말을 듣고는 한 옛날 책의 말처럼 좀이 파먹고 녹이 슬며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재물을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나 인생이 끝날 무렵이면 자연히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끝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 것인가. 존경할 만한 시민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죽기 전에 여분의 장화와 우산들과 오지 않을 손님들을 위해 비워둘 손님 방들을 장만해야 한다고 선례를 들고 모범을 보여가며 엄숙히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 나는 한때 책상 위에 귀한 석회석 3조각을 놓아두고 있었는데 매일 한 번씩 이것들의 먼지를 털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기겁을 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가구의 먼지도 아직 다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싫은 생각이 들어 이 돌들을 창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가구 딸린 집에 살 수 있겠는가. 차라리 나는 들에 나가 앉아있고 싶다. 사람들이 땅을 파헤치지 않는 한 풀잎 위에는 먼지 하나 앉지 않는다.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얽매임이 없는 자유이고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않더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으므로 값비싼 양탄자나 다른 호화 가구들,
맛있는 요리 또는 새로운 양식의 고급 주택 등을 살 돈을 마련하는 데에 내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지 않으려고 했으니 삶은 그처럼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 불가피하게 되지 않는 한 체념의 철학을 따르기는 원치 않았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일 것이며 100가지나 1000가지가 되도록 두지 말라. 100만 대신에 5이나 6가지만 셀 것이며 계산은 엄지손톱에 할 수 있도록 하라. 문명 생활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바닥 한가운데서는 구름과 태풍과 유사와 그리고 1000가지 하고도 1가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배가 침몰하여 바다 밑에 가라앉아 목표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측항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뛰어난 계산가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조용히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나는 갑자기 대자연 속에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빛 속에 또 집 주위의 모든 소리와 모든 경치 속에 너무나도 감미롭고 자애로운 우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지탱해주는 공기 그 자체처럼 무한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우호적인 감정이었다. 이웃에 사람이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던 모든 이점이 대단치 않은 것임을 느꼈고 그 후로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솔잎 하나하나가 친화감으로 부풀어 올라 나를 친구처럼 대해 주었다. 나는 사람들이 황량하고 쓸쓸하다고 하는 장소에서도 나와 친근한 어떤 것이 존재함을 분명히 느꼈다. 지금까지 주로 1장과 2장의 몇 개의 문장을 통해서 소로우의 자발적 빈곤이 지향하는 철학과 실천 경험을 들여다봤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한 나머지 18장 결론에 이르기까지 월든에는 자연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을 통찰하는 소로우의 아름다운 문장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체칠리아의 힐링 페이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